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성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NFT 열풍, 이 사회적인 현상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외국에서는 크립토 클래스 오브 2021, 한국말로 하자면은 크립토 21학번이라 할 정도로 그 NFT라는 것이 굉장히 신생 사회적인 현상인데, NFT라는 그 기술 자체는 사실 아주 신생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자면 한 2011년, 12년 정도로 돌아갈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이더리움 기반의 NFT의 모습을 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들, 크립토 키티나 크립토 펑크와 같은 아이들은 한 2017년 정도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또 이제 크립토 펑크나 크립토 키티와 같은 이더리움에 있어서는 원조 프로젝트들, 그 아이들의 또 그 시초를 한번 찾아보자면, 그 조상격을 찾아보자면은 2016년 가을쯤에 출시가 되었던 레어페페 트레이딩 카드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또 큰 화면을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그 개구리들인데요. 페페 더 프로그라고 하는 그 인기 만화 캐릭터를 베이스로 한 트레이딩 카드였고, 이더리움이 아니라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서 그 카운터파티라고 하는 오픈 소스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서 발행이 되었던, 그때는 이제 NFT라는 단어 자체는 없었지만 그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발행이 되었던 트레이딩 카드입니다. 좀 TMI일 수는 있지만 저는 이때 2016년 가을에 그 박사 과정에 있었었는데요. 그때 지금도 좀 생생히 생각이 나는 것은, 제가 도서관에서 이제 군중들과 시장의 형성의 관계성 이런 거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다가 이 레어페페가 등장을 했다, 이 트레이딩 카드가 런칭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논문을 쓰다가 제가 딱 두 가지를 생각했죠.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인간의 감수성이라는 게 들어갈 빈틈이 없어 보이는 블록체인 세상에 이런 좀 B급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B급 감성의 유머가 들어갈 구석이 있구나, 그 신선함에 굉장히 놀랐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정말 이 레어페페 트레이딩 카드, 또 이 차후에 등장할 많은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어떠한 시장이 견고하게 생성이 된다면, 난 지금 군중과 시장의 형성에 대해서 글을 쓸 게 아니라, 논문을 쓸 게 아니라 빨리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좀 박사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은 한 1초 하고 다시 논문 작업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제가 크립토 펑크와 같은 거에 시초가 될 수 있었는데.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거 페페들이 이렇게 트레이딩 카드로 활발하게 거래가 됐던 모습이고요. 그 후에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작년 초를 기점으로 NFT 열풍은 정말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제 정말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NFT라는 것이 사실 예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내는 무언가에 따라서, 그 자산에 따라서 참 다양하게 그 활용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대1 상호 교환이 가능한 그런 명목 화폐를 제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자산들이 사실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자산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세상이 이제 흘러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NFT로 또 수많은 다른 종류의 토큰으로 토큰화가 될 수 있는 우리 세상에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더 말씀드릴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NFT 시장에서는 그 커뮤니티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또 이제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NFT 시장 속에 있는 그 커뮤니티들이 정말 끈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디스코드나 트위터 상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작년 초에는 특히 이제 카카오 이런 카톡상에서 특히 그 단톡을 통해서 NFT 관련된 분들이 정말 정보도 나누고 그렇게 활발하게 커뮤니티 공동체를 형성해 가셨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 있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단톡에 정말 읽지 않은 메시지가 몇 천 개가 쌓일 정도로 NFT 아티스트들, 투자가분들, 그 외 여러분들이 서로 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나누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 2021년이죠. 정말 크립토 경제뿐만 아니라 전체 주류 경제에서도 NFT가 정말 화두가 되는, 정말 모두의 공통 관심사가 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만큼 거래량도 엄청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 그 NFT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소식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뭐 세계적인 그 영어 사전이죠, 컬린스에서 NFT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을 했을 만큼 그 영향력이 정말 그 저변이 확대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NFT라는 단어의 사용량이 11,00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정말 전례 없는 수치고 그만큼 우리 일상에 이 NFT라는 개념이 스며들었다는 건데요. 그 수치는 정말 거래량의 수치 증가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분기만 해도 12억 달러로 그 총 거래량이 2020년 전 한 해를 통틀어의 거래량을 정말 훌쩍 뛰어넘었었는데, 그것도 몇 달 후인 2021년 이제 3분기죠. 가을쯤이 됐을 때는 그 한 분기에만 이제 107억 원 달러가 넘는 총 거래량이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NFT라는 기술을 좀 필두로 그 주변에 정말 폭발적인 시장의 형성을 우리가 좀 눈으로 목격을 하고 또 엄청난 경제 성장이 되는 것을 보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이제 NFT가 투기가 아니냐, 좀 이렇게 한번 지나가 버릴 어떻게 보면 2017년, 18년에 그런 ICO 같은 열풍이 아니냐는 말도,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유명하게는 그 네덜란드의 17세기 튤립 파동과 NFT를 많이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7세기의 네덜란드는 굉장히 이제 황금 시대를 거치고 있었었는데, 그때 터키에서 수입을 해왔던 그 튤립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정말 사재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했고, 그러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그 가격이 조금씩 이렇게 다운이 되면서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줄어들고 정말 그 가격 거품은 터지게 되는 것인데요. NFT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특히 작년 초 한 6월쯤에 이제 그 NFT 거래량이 한번 폭락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많이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유효한 시각이죠. 우리가 NFT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 100%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NFT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런 거품이 낀 시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NFT는 정말 그냥 기술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NFT가 나타내는 것에 따라서 이것은 그냥 블록체인상에 저장되고 기록이 된 디지털 파일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내는 자산에 따라서 이게 투기적인 성격을 가지는 자산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 그냥 효용을 증가시키는 어떠한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NFT를 기술계의 카멜레온과 같은 존재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투기다 아니다를 그 논하게 떠나서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따라서 그 시장의 성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FT가 카멜레온 같다, 정말 여러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정말 간단하게나마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NFT는 블록체인상에 이제 저장 기록된 디지털 파일이고요. 그 블록체인의 그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생성이 된 고유 ID 값, 고유값을 각기 가지고 있어서 1대1 상호 교환이 불가합니다. 이 토큰 자체가 1대1 상호 교환이 불가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산들을 굉장히 고유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블록체인의 그 특성상 그 위변조가 불가하기 때문에 NFT가 위변조가 불가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NFT를 일종의 원본 인증서이자 소유권의 증명서라고도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NFT는 소유권에 대한 그런 보증 문서, 보증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고가의 NFT들이 미디어의 집중적인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 NFT는 돈이다, NFT는 수익 창출의 최고의 도구다, 이러한 인식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은데, 또 정말 실제적으로 작년 특히 한 해 이제 봄,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그 수집품이죠, 이제 NFT 컬렉터블 시장이 정말 좀 굉장히 성장을 했고 많은 투자가 몰린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인식이 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뭐 아시겠지만 현재 컬렉터블과 함께 굉장히 성황리에 거래가 되고 있는 디지털 땅들인데요. 이거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 디지털 부동산 플랫폼 중에 하나인 샌드박스에서 제가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뭐 정말 가상 공간이지만 실제 부동산처럼 뭐 시세가 변하고 또 인기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은 그 땅 조각들은 정말 가격이 확 올라서 굉장히 좀 투기를 조장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실물 부동산이나 뭐 IT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를 하는 리퍼블릭이라는 투자 회사는 그 리퍼블릭 렐럼이라고 하는 디지털 부동산 전문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해서 뭐 샌드박스나 아니면 디센트럴랜드와 같은 그런 수없이 많은 수없이까지는 아니고 이제 꽤 많은 플랫폼 상에 있는 디지털 땅들을 정말 전문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 위에다가 뭐 비즈니스도 세우고 건물도 세우고 유통도 하고 이런 지금 비즈니스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 되었던 NFT가 이렇게 정말 하나의 원리 어답터들의 담론을 넘어서 정말 활성화된 시장으로 여러 산업과의 그 접점에서 산업으로 시장으로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NFT가 단순히 투자 가치가 높은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기반 기술, 근간 기술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NFT가 디지털 창작물의 그 고유한 값을 부여를 하면서 우리는 인터넷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파일의 그 원본과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유권의 거래가 투명하게 디지털 영역에서도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정말 뭐 디지털 영역에서는 이렇게 원본 인증이 정말 거의 불가하고 또 얼마든지 무한 복제 공유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 유통 그런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해서 디지털 그 창작자들의 수익 창구를 정말 보장해 주는 게 거의 불가했었는데 이제 NFT의 등장으로 인해서 누구나 손쉽게 자기의 디지털 창작물을 거기에 소유권을 원본의 그 가치를 부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한마디로 NFT로 인증된 그 자산의 희소성을 그 디지털 자산의 희소성을 팔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NFT가 이제 재거래가 될 때마다 원작자는 그 저작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우 이제 그 원작자는 저작권을 보유하고 그 소유권만 넘기는 형태예요. 그게 따로 양도시에 그런 따로 뭐 계약 조건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 거래가 되는 형식인데 그 분리가 되면서 좋은 게 하나 있다면 로열티 시스템이 있어서 그냥 정말 원작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내 작품이 뭐 어디선가 재거래가 될 때마다 나는 그냥 그 로열티를 그 재거래에 대한 로열티 퍼센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재거래 시의 그 로열티라는 로열티 수치는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원작자는 정말 아무런 뭐 추가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각종 소셜 플랫폼들이 등장을 하고 또 특히 뭐 스마트폰이 보급이 정말 대중화가 되면서 그런 창작자 경제가 좀 뭐랄까요 정말 대중화되었던 정말 본격화되었던 웹 2.0 시대죠. 2000년대 중반 후반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창작자들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아무래도 플랫폼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100% 수익을 내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개인이 창작물을 내고 수익은 뭐 회사가 가져간다 이런 인식도 있었는데요. 이제 뭐 탈중앙화라는 그런 철학에 기반한 NFT, 블록체인 그런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웹 3.0 시대가 이제 서서히 도래를 하면서 정말 개인이 컨텐츠도 만들고 또 수익도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창작자 경제의 진정한 창작자 경제의 문이 열렸다고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면 열성 팬들의 숫자는 좀 무의미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 예전에는 1000명의 열성 팬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창작자가 창작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뭐 이제는 인플루언서들의 영향 뭐 등등으로 해서 100명의 열성 팬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NFT 세계에 있어서는 어차피 NFT를 그러니까 창작자의 NFT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단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숫자의 중요성보다는 정말 내 작품을 인정해주고 같이 그 스토리텔링에 참여해줄 열성 팬의 그 충성도가 더 중요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딱 한 명만 팬이 필요한 건 아니죠,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제 NFT 시장의 진입 장벽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더 하루에도 정말 수없이 뭐 오픈시나 이런 데 가보시면 수없이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창작자들의 힘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또 그만큼 엄청난 경쟁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없이 쏟아져 내리는 그 NFT 작품들 사이에서 내 작품이 돋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정성 있고 또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이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기이고요. 또 커뮤니티의 형성이 그만큼 더 중요해진 시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창작자들이 커뮤니티 열성 팬으로, 정말 충성도 높은 열성 팬으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를 구축을 해서 자신의 창작품을 세상에 알려야 하는 그 일은 NFT가 저절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창작자들이 꼭 정말 열심히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NFT가 나타낼 수 있는 자산에는 그 한계가 없죠. 이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NFT가 디지털 아트로 뭐 비플의 아트와 같은 것들로 뜨다 보니까 NFT는 뭐 그냥 디지털 아트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NFT가 나타낼 수 있는 자산은 정말 뭐 한계가 없습니다. 이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디지털 자산이 될 수도 있겠고, 정말 뭐 갤러리에 걸려져 있는 그런 실물 페인팅, 금, 땅, 내 빌딩,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등이 될 수도 있겠고, 심지어 뭐 투표권, 어떠한 경험에 대한 접근권, 평판, 명예 등등의 그런 개념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NFT가 나타낼 수 있는 자산에 그 한계가 없다 보니까 NFT 그 시장이 참 여러 산업과의 접점에서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여기서 이제 뭐 미술부터 뭐 잠깐 이제 보시자면은 미술에 있어서는 그 작품의 가치가 원본에 대한 희소성, 그리고 이제 소유권에 있다 보니까 원본 인증 그리고 소유권 증명을 해주는 NFT와의 그 합이 특히나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NFT 시장 그 초반에 확장이 됐던 부분도 이제 그 NFT 아트 부분인데요. NFT 등장 이후로 정말 뭐 당연히 그 디지털 아트의 거래가 전례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뭐 크리스티나 소더비와 같은 그런 콧대 높은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 있는 경매소들에서도 NFT 거래를 하면서 NFT뿐만 아니라 그 디지털 아트 자체에도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러면서 이제 기존 미술 시장의 어떠한 지각 변동을 지금 어떻게 보면 예고하고 있죠. 이미 또 많은 부분 그 변동이 되고 있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뭐 NFT와 아트의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예술에 있어서 감동과 눈물이 제외되고 정말 투기만 남는 그런 미술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보내시는데요. 정말 이런 가격에 있어서의 그 거품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조금씩 가격이 조정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저는 또 이제 NFT와 미술의 만남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NFT가 있어서 디지털 아트라는 영역이 더욱더 신장이 되었고 그리고 더 투명하게 거래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술 시장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정말 자본이 건강하게 흘러 들어와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NFT가 이제 부스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컬렉터블 시장이죠. NFT 컬렉터블인데요. 이제 뭐 희소성의 가치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면서 정말 지금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 원조 NFT 프로젝트들도 대부분이 컬렉터블들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크립토 키티, 그 뭐 이더리움 상의 표준, 그 토큰 표준 ERC 뭐 722를 따르는 가장 첫 번째 프로젝트였죠. 또 이때는 특히 저 위에 고래인데요. 그때 이제 암호화폐의 가치가 치솟으면서 굉장한 막강한 부를 얻게 된 그 크립토 고래들이라고 하죠. 고래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들은 사실 뭐 검증되지 않은 이런 NFT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사실 뭐 잃을 게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분들에게는 그러면서 정말 이 시장에 큰 에너지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2021년이 되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NFT가 전 세계적인 열풍이 될 때도 그 크립토 부들 한층 더 막강해진, 정말 작년에 그 초에 기억하시죠?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때 한층 더 막강한 부를 가지게 된 고래들이 이제 컬렉터블을 열성적으로 모으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확대에 도움을 준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부분의 정말 고가의 NFT 프로젝트들, 정말 억소리 나는 프로젝트들은 이 고래들의 소유이기도 한데요. 이들이 이제 시세를 좀 형성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NFT 작품들도 아시다시피 너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이 고가의 것들은 아무래도 고래들이 시세를 형성하다 보니까 거품도 많이 좀 껴 있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걸 좀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은 NFT 컬렉터블, 이 수집품 부분이 전통적으로 블록체인과는 별 연관이 없는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NFT 시장에 좀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그 비자 카드가 펑크를 이제 크립토 펑크를 하나 구매를 해서 화제가 되었었죠. 작년 한 10월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비자 카드라는 어떻게 보면은 탈중앙화 그 금융 시스템에서는 좀 멀리 있을 것 같은 그 회사도 이제 우리는 NFT의 미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면서 그 생리를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구매를 했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크립토 커뮤니티들의 자기들도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뜻을 한다 이런 좀 상징적인 그런 자신들의 스탠스를 보여주고 싶었던 무브인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또 럭셔리 회사들이 그 NFT에 이제 열성적인데요. 정말 뭐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축적이 된 이들에겐 그 지적 재산권 IP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NFT와의 그 합이 굉장히 잘 맞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2030년까지 NFT 시장이 약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면서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럭셔리 산업과 접목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사실 뭐 이 보시다시피 그 프랑스 이건 지방시의 작품입니다. 그 지방시라는 그 프랑스의 그 럭셔리 회사인데 멕시코에 있는 치로라고 하는 어떤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저렇게 작품을 만들었고 이걸 이제 오픈시라는 그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이제 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재미삼아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루이비통 유명한 아이들이죠.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창립 200주년을 이제 기념하는 의미로 NFT 기반의 모바일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게임을 보시면은 이 루이비통이 이제 200년의 그 역사의 그 여정을 같이 막 달려가는 과정에서 뭐 촛불도 획득을 하고 그 촛불 획득하면은 뭐 역사가 써져 있는 그런 포스트 카드 그 뭐라 하죠? 그 엽서를 같이 열면서 그 역사도 같이 읽어보고 단순하지만 굉장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시 보여드리기 전에 그 맨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그 버버리의 샤키비라고 하는 캐릭터인데요. 버버리 회사가 또 이제 발행을 한 NFT고요. 그 블랑코스 뭐 블록 파티라고 하는 어떤 게임 회사랑 같이 합작을 해서 얘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버버리 무늬를 이 캐릭터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도 NFT고 이 캐릭터가 입고 있는 뭐 옷이나 신발 등등도 다 NFT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발행을 해서 굉장히 타겟층을 넓히는 아주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죠. 이 회사로서는 최소한의 자본으로 정말 젊은 인구, 어떻게 보면 크립토에 또 관심이 있는 다양한 그 타겟 어디언스를 얻게 되는 효과를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그 소리가 들어가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아디다스에서 아주 최근에 런칭을 한 그 NFT 메타버스 프로젝트인데요. 3만 개의 아디다스 그 어떤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아이들을 발행을 했는데 이때 그냥 발행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뭐 그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이죠. 이제 BAYC와 같은 좀 크립토 커뮤니티에 굉장히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자 투자가들과 같이 컬래버레이션을 해서 작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골수 커뮤니티 크립토 커뮤니티에 어필을 하면서 더 성황리에 NFT를 팔 수 있었습니다. 한 270억 원 한국 한화로 정도의 그 수입을 냈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 메타버스 그걸 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전에 보셨던 그 캐릭터들을 이제 3만 개 NFT로 발행을 해서 지금 뭐 그 오픈시와 같은 2차 시장에서 소유권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하나 사봤는데요. 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그 회사에서 이제 계속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NFT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계속 또 어떠한 경험을 선사하는 약속을 해주기 때문에 그 로드맵을 선사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소비자로 하여금 기대를 가지고 NFT를 구매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NFT 컬렉터블 이제 수제품들이 이렇게 메타버스 가상 공간이죠. 뭐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이 만나는 부분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컬렉터블이 메타버스와의 합이 좋은 것, 그리고 많은 회사들에서 컬렉터블을 런칭하면서 그것을 메타버스라는 공간에 런칭을 하는 이유는 메타버스에 있어서 NFT는 경제적인 기반이자 수익 모델이 돼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메타버스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정말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오픈 소스의 뭐 진정한 지속 가능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되기 위해서는 그 경제 활동이 좀 활발히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NFT는 그 매개체가 연결고리가 되어집니다. 사용자가 뭐 게임이나 부동산과 같은 그 온라인 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벌은 그 자산을, 그 디지털 자산을 현실 세계에서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NFT이고, 한마디로 NFT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그 중간 브릿지가 되어주는 게 NFT다 보니까 즉 NFT와 메타버스가 접목이 되어서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NFT와 메타버스의 만남을 가장 아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두 개의 산업 분야가 있다면 게임과 디지털 부동산일 것 같아요. 두 개 다 이제 공간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게임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죠. 그 NFT 기반의 게임인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 귀여운 이제 엑시들이 이제 몬스터 펫들이 다 NFT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용자들은 이 엑시를 뭐 교배하고 전투에 참가시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투에서 우승할 때마다 여기 보이는 이 이제 스무스 러브 포션이라고 하는 이거는 대체 가능 토큰이에요. 그 ERC20 기반의 대체 가능 토큰인데 이 SLP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SLP로 또 이제 뭐 엑시를 더 사서 교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뭐 일반 그 가상 암호화폐 그 익스체인지죠, 거래소에서 현금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말을 하는 플레이 투 earn, 더 이상 게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 이 P2E 게임의 그 모델을 이제 엑시 인피니티가 제시를 해줬고, 지금은 정말 뭐 굉장히 다양한 게임사에서 이 P2E라는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루 그 일일 활성 그 사용자라고 해야 되나요? 30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신문을 통해서 많이 뭐 기사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뭐 필리핀과 같은 이런 특히 개도국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뭐 생활비 그리고 교육비를 충당해주는 그런 매개체로 또 많이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무브먼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NFT와 디지털 부동산의 만남 또한 이제 메타버스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뭐 아까 샌드박스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센트럴랜드의 그 캡처인데요. 여기서도 랜드라고 하는 이제 NFT 땅덩어리를 이제 마나라고 하는 그 대체 가능 토큰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뭐 땅을 사서 그 위에 빌딩도 올리고 뭐 파티도 열고 음악회도 하고 아티스트들은 전시회도 열고 정말 실물 경제, 뭐 실물 세상과 별 다름없는 그런 활동들이 그런 소셜 그런 경제 활동들이 지금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 디센트럴랜드와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 하나가 있다면은 이게 뭐 특정한 뭐 소수의 리더십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나 토큰을 소유하고 있는 그 누구나 함께 운영, 통치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이제 마나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투표권을 가지고 앞으로 이 디센트럴랜드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제안도 할 수 있고 또 투표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바로 그 탈중앙화 자치 조직이죠. 그 다오라고 하는 다오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게 가능한 것이고, 이제 다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디센트럴랜드에서 보다시피 정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뭐 NFT 토큰이 메타버스에 있어서 원자의 정말 그 근간의 역할을 한다면 이런 다오와 같은 그런 집합체, 그런 자치 조직은 토큰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메타버스에 있어서는 중추 신경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토큰 NFT가 미래 성장성이 있는 것, 그 전망성이 있는 것은 그 다오에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할 정도로 우리가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현재 뭐 NFT 시장이 이렇게 뭐 미술 그리고 뭐 예술, 음악, 엔터테인먼트 이런 IP 컨텐츠를 위주로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IP 컨텐츠를 가지지 않는 일반 뭐 회사나 이런 데서는 NFT가 뭐 쓸모가 없나, 화두가 될 수 없나라는 질문도 좀 하실 것 같아요. 사실 NFT는 정말 그 나타낼 수 있는 자산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효용을 토큰화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메타버스 그 부동산 거래, 뭐 세컨 서울도 최근에 굉장히 열풍이었죠. 그리고 뭐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탄소 배출권을 NFT로 해서 서로 좀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금 좀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NFT, 내가 소유한 NFT를 담보로 걸고 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금융 시스템, 금융 서비스들도 지금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효용을 토큰화를 하는 것, 그래서 정말 그냥 투자 상품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좀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NFT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보고 있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적어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컨텐츠에 대한 IP가 존재를 하는 기업들이 좀 더 수혜자가 될 수 있겠죠. NFT 세상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굉장히 좀 손쉽게 NFT 토큰화를 할 수 있는 자산 IP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손쉽게 그리고 좀 더 직관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NFT 상품들이 바로 이 세계에, 이 IP를 좀 기반으로 하는 NFT 세계에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해 볼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손쉽게 NFT화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답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더 이상 이제 인기 있는 컨텐츠 IP가 NFT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좀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1년간 NFT에 대한 정말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을 하면서 소비자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똑똑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IP를 무분별하게 뭐 NFT를 발행한다, 여기서 만족을 못하고 좀 더 선별적이고 조금 더 독특한 그런 경험을 원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NFT가 탈중앙화라는 철학에 기반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회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톱 다운으로 그냥 발행을 했을 때 커뮤니티의 지지를 얻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뭐 K-스타들, K-팝 스타와 같은 그런 어떤 스타를 둘러싼 팬덤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NFT 시장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크립토 네이티브 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해당 그 NFT에 따라서는 그 두 커뮤니티가 좀 맞물리는 부분도,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NFT를 통해서 정말 K 컨텐츠의 그 진정한 글로벌 성장, 자산화를 우리가 꿈꾼다면 보유하고 있는 IP에 의존을 해서 기존에 뭐 존재하는 그런 시장의 니즈를 답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NFT가 있어서만 할 수 있는, NFT를 통해서만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의 니즈를 만들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커뮤니티의 지지를 최대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좀 가능하고 오픈된 개방 형태의 그런 NFT 프로젝트들을 기업에서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말 시도를 해봐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NFT가 정말 인터넷처럼 보편화된 기술처럼 되기까지 정말 뭐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뭐 좀 아이디어하게 생각하자면 뭐 수년이 걸릴 텐데 그 과정에서 시장은 정말 끝없이 분화할 것이고, 또 우리는 특히 지금 뭐 제도권과의 융합, 뭐 제도적인 문제, 뭐 법적 문제, 이런 부분은 정말 지금 좀 풀어나가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요. 어쨌든지 이 피할 수 없는 시장의 형성 과정에서, 지금은 너무 초기이니까요,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지금 전례 없이 가지고 있는 K 컨텐츠라는 이 자산을 필두로 대한민국이 NFT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 문화, 기술의 르네상스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한국의 NFT의 정말 그 열풍이 그냥 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하나의 견고한 생태계로 발전이 되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정말 좀 황홀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정말 이런 많은 분들께서 이런 뭐 협회 등등을 주최를 하시면서, 또 다시 말할게요, 협회를 뭐라고 하죠? 협회를
이런 많은 정말 분들께서 이런 협회와 같은 그런 조직을 또 창립을 하시면서 이 생태계를 정말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또 그 일원이 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이제 NFT가 진짜 너무 개인적으로는 재밌어 보여서 처음에 좀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미지 파일들 보면서 와, 이렇게 또 황홀한 세상이 있구나. 제가 오늘 컨퍼런스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다소 딱딱한 이런 공간에 이런 유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NFT에 처음에 빠져들었었는데요. 이게 하나의 시장으로 정말 성장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그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이 시장이 앞으로 특히 한국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한국이 어떻게 해야지 NFT에 있어서 정말 리더십을 전 세계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특히 오늘의 화두가 이제 K 컨텐츠 그리고 이제 글로벌이다 보니까 그걸 다 엮어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오늘 컨퍼런스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제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하고 인기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다고, 그런 컨텐츠 IP가 있다고 NFT 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 있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no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장은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고 소비자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똑똑해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 정말 그 보유하고 있는 IP를 그냥 NFT를 발행을 해서 팔아본다. 이랬을 때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큰 호응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또 보고도 있죠. 정말 소비자들은 한층 더 똑똑해진 소비자들은 NFT를 통해서 조금 더 새롭고 창의적인 경험을 지금 원하고 있고요. 기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정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니즈를 충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NFT라는 기술을 통해서만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상품, 서비스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교육하는 거죠. 이제 educate the market이라고 하는데 그 마켓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NFT를 통해서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사실 NFT 시장이 그 크립토 커뮤니티라는 어떻게 보면은 원조 NFT 팬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지금 NFT 시장을 또 주도하고도 있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회사에서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커뮤니티라는 것을 빼놓고 NFT를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의 지지가 없이는 그 NFT 프로젝트가 성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톱다운으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이번에 발행할 거야. 사줘. 이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주축이 되게 커뮤니티를 정말 개입을 시켜서 처음부터 함께 나아가면서 그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 K-팝 스타들을 둘러싼 그 엄청난 팬덤 있잖아요. 그 팬덤의 커뮤니티가 될 수 있겠고 아니면 정말 골수 NFT 커뮤니티, 크립토 그 OG들이죠. 크립토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물론 그 두 집단이 교차하는 부분도 있죠. 그 커뮤니티들 정말 염두를 해두고 시장을 정말 이끌어가는 새롭게 시장의 니즈를 형성해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이제 NFT에 빠지게 됐던 게 굉장히 재밌어 보여서 가벼운 마음으로 빠져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NFT 그리고 토큰의 미래에는 그 DAO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있죠. 그 탈중앙화된 그 자치 조직인데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원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토큰들이고 어떻게 보면 DAO는 그 메타버스 토큰 경제에 있어서 중추 신경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DAO가 우리의 삶을 정말 이 세상을 전반적으로 바꿔나갈 거라고 제가 믿고 어떻게 보면 NFT에도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사실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학교를 나와서 제가 이제 그 워싱턴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했었는데 학교를 나와서 조금 더 이 생태계에서 직접적으로 이 크립토 열풍을 나도 한번 맞아보겠다. 그리고 그 생태계 빌더로서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나와서 사업가로 지금 변신을 하는 중인데요. 그 사업도 제가 크게만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연히 이제 NFT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DAO들이 들어갑니다. 사실 지금 DAO들 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인터 DAO 다이나믹이 부족한 것이 지금 시장의 하나의 미싱 피스죠. 그 부족한 부분이기도 한데 뭔가 DAO들 선로 연결해주는
다오들에 관련된 그런 사업, 그런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NFT 콘텐츠 협회의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